오죽하면은 저는 그런 생각들까지 했어요. 중소기업에 있어서 막 정규직의 의미가 있나? 막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정규직으로 입사해도 내가 언제 퇴사할지를 알 수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톰포인트입니다. 요즘에 그냥 쉬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이야기들이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고, 경기가 요즘에 IMF만큼 불황이다, 진짜 경기가 안 좋다, 뭐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대기업, 중견기업이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은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중소기업에서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AI로 최근에 검색을 해보니까 우리나라 직장인의 80% 이상이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 정도로 많은지는 몰랐어요. 근데 사실 또 이 중소기업이요, 환경이 참 쉽지 않은 환경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 중소기업에서 근무를 하면서 연달아 이렇게 퇴사를 경험하게 되면서 좌절감에 빠져 계신 분들,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좀 많이 불안해하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이 또 많을 것 같아서 오늘은 그런 분들께 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전에 운영하던 채널에서 중소기업 얘기를 좀 많이 했거든요, 사실. 그때 중소기업을 제가 뭐라고 비유를 했었냐면요, 지뢰밭이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잘 찾아보면은 괜찮은 회사가 없진 않아요. 괜찮은 회사가 있기도 한데, 사실 그보다도 잘못 밟으면 바로 터져버리는 정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는 회사들이 또 굉장히 도처에 많이 깔려 있는 것이 중소기업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영상을 제가 올린 지가 한 4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크게 달라지진 않은 것 같아요, 사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또 제가 중소기업에 대해서 좀 다르게 표현을 해보려고 해요. 이 대기업, 중견기업처럼 규모가 있고 체계가 잘 갖춰져 있는 그런 회사들이 동물원이나 사파리라고 비유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중소기업은 정말 리얼 야생, 정말 정글입니다, 정글. 내가 잘 살아가고 있다 싶다가도요, 어느 날 내 앞에 정말 갑자기 사자가 서 있고요, 갑자기 곰이 서 있고, 그런 상황에 내가 놓여져 있게 되는, 그게 저는 중소기업이라고 생각해요. 어디서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는 게 중소기업이다. 저도 이제 사회 초년생 때, 학력이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저 역시도 전문대 출신이라서 초년생 때 뭐 당연히 뭐 좋은 회사 바로 들어가기 어려웠고요. 그래서 중소기업을 계속 이렇게 전전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한 1년 정도 동안 정말 많은 입퇴사를 반복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멘탈이 정말 많이 털렸었고, 앞날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했었죠. 어쨌든 그래서 계속 도전을 하다 보니까 운 좋게 제가 가진 역량보다도 더 훌륭한 회사를 만나게 됐어요. 중견기업 초입 정도는 되는 규모의 회사에 제가 입사를 하게 돼서 그 회사에서 좀 오래 일을 하게 됐고, 그때 그 경험들이 나중에도 저한테 또 많은 도움을 줬었죠. 그때 그 중견기업을 제가 퇴사하게 되면서 다시 이렇게 중소기업을 전전하게 되면서 이렇게 하향세를 겪으면서 정말 별의별 케이스를 제가 다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중소기업 같은 경우 여기서 이제 퇴사를 하게 됐다.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다. 본인한테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나는 정말 여기 퇴사할 만했다, 여기는 정말 내가 다니기 너무 힘든 회사라고 나는 생각을 한다, 그렇게 판단해서 퇴사를 했다고 한다면은 그런 것들로 인해서 뭐 스스로 자책을 한다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앞선에도 얘기했지만 중소기업은 정말 상상하기 힘든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저 같은 경우 이제 좀 규모 있는 회사에 그래도 있다가 이렇게 내려와 보다 보니까 이 차이를 누구보다 좀 많이 느꼈어요. 회사가 이렇게 운영이 될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중소기업에서 퇴사를 했을 때는 너무 자책하는 마음을 안 가졌으면 좋겠다. 꼭 여러분만의 탓이 아니다, 그 얘기 먼저 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연애를 할 때도요, 처음에야 뭐 다 좋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만나다 보면은 진짜 아닌 사람 있잖아요. 아니다 싶은 사람이 있으면 억지로 그 관계를 오래 끌어가는 것보다 빨리 정리를 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게 훨씬 더 현명하잖아요. 아니다 싶은데 오래 만나서 더 좋아질 일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저는 회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은 고용주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로자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고용주 입장에서도 관계를 오래 끌고 가는 게 좋을 게 없는 거고요. 근로자 입장에서도 회사가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 길게 끌고 갈 필요가 없지 않나 싶어요, 저는 뭐, 그리고 젊은 나이에는 내가 지금 사회생활을 좀 해봤는데 너무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면 꼭 직장 생활 말고 그냥 다른 활동을 통해서 내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들도 그런 걸 찾아보는 것도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오히려 젊은 MZ분들이 여러 방향으로 이제 수익을 내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도 같은 분들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제 가정은 그거죠. if는 그 회사가 개판이라고 내가 판단을 해서 나왔어요. 그러면 아쉬워할 필요 없어요. 중소기업은. 저 역시도 이제 퇴사를 했어요. 퇴사했는데 그럴 때 있잖아. 좀 더 다녀볼 걸 그랬나? 뭐 그런 마음 들 때 있어요. 내가 너무 성급했나? 좀 더 참을 걸 그랬나? 이런 생각 들 때 있어요. 그래서 그 회사를 막 퇴사하고 나서 검색을 몇 번씩 해봐요. 진짜 아닌 것 같아서 나왔어요. 그래서 다시 검색을 해봤을 때 그 회사가 더 좋아진 케이스는 전 거의 없어요. 안 좋아진 정도가 아니라 그냥 개박살난 회사들이 많아요. 저는 이상하게 뭐 회사 운이 없는 건지 뭐 팔자가 그런지 모르겠는데 회사가 뭐 이제 재정이 안 좋아서 뭐 팔리는 경우도 있었고 뭐 많습니다. 인원이 갑자기 뭐 절반 이하로 뭐 잘려나가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랬습니다. 오죽하면은 저는 그런 생각들까지 했어요. 중소기업에 있어서 막 정규직의 의미가 있나? 막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 정글이라서 중소기업은 정규직으로 입사해도 내가 언제 퇴사할지를 알 수가 없어요. 버티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아쉬워할 필요 없다. 더 좋은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지금 채널에서는 제가 제 아버지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저는 이제 대학교 졸업할 때쯤에 어떤 사건이 있어가지고 저희 아버지 사례를 통해서 제 인생관이 또 약간 좀 바뀌었어요. 많이 저도 고생을 했었고 저희 아버지도 정말 많이 고생을 했던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저한테 이제 생겼던 인생관이 뭐냐면 마음의 건강이 1순위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께도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회사를 내가 계속 다닐 것인지 뭐 퇴사를 할 것인지 아니면 뭐 이직을 할 것인지 뭐 이런 항상 진로의 어떤 결정들을 할 때요. 저는 그런 것 같거든요. 이제 우리가 일을 해서 돈을 번다라는 거는 이제 운동선수로 비유를 하자면 운동선수 같은 경우는 멘탈도 멘탈이지만 자기 몸을 갉아먹히면서 돈을 버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운동선수들 이제 은퇴한 경우들을 보게 되면 너무 이제 이 몸을 혹사시키다 보니까 관절들이 정말 많이 상하잖아요. 수술도 많이 하고. 은퇴하고 나면은 운동선수들 보면은 일반인보다도 몸 상태가 더 안 좋습니다. 그런 것처럼 직장 생활이라는 게 사실 내 정신과 몸을 갉아먹히면서 돈을 버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닌 경우는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몸을 더 갉아먹히냐, 정신을 더 갉아먹히냐, 뭐 이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둘 다 갉아먹히면서 우리가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저는 진짜 마음의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1순위라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그렇게 얘기하냐면 몸이 아픈 거는 아주 심각한 병에 걸리지 않는 이상 치료가 됩니다. 근데 마음의 병은 마음이 한번 심하게 병들잖아요. 그러면 심리 상담을 받을 수도 있고 뭐 이제 약 처방을 받을 수 있지만 완치 개념이 없어요. 완치 개념이. 한번 심하게 걸리면 거의 뭐 평생을 약을 달고 살아야 되는 경우들이 또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몸보다 마음이 훨씬 더 연약하다,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것보다 내가 마음의 고통이 너무 극심하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이 좀 결정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일자리를 잘못 얻게 돼서 정신적으로 많이 망가져 버리게 되는 그런 케이스들도 얼마든지 저는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한 달에 몇백을 벌기 위해서 마음의 병이 들어버린다는 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께 훨씬 더 큰 손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항상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1순위다 라는 생각을 하시고 진로에 대한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는 그러면 다음 이야기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